조금 전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오전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네, 사실상 차기 정부의 첫 인사라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오전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요, 이동읍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제보가 빗발쳤다, 민주당 쪽으로. 내부에서 이미 신망을 잃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느낌은 지금 언론 지상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내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운전기사를 이렇게 쭉 운전하고 가서 톨게이트에서 내려주고 그때부터 이제 자가 운전을 해서 갔다. 또 법복을 벗으라고 했다. 또 항공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 홀짝 관련해서 차 두 대를 요구했다. 이러면 내부의 운전기사라든지 내부에 수행하고 있는 어떤 이제 비서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마 지금 이제 청문회장에 나와서 증언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 상당히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좀 깨알같이 사례들별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동읍 후보자에 대해서 공금횡령 부분이 지목이 됐었고요. 그 각종 의혹들을 보면 굵직하게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금횡령 부분이 약간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헌법재판소 전체로 해서 연간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는가 봐요. 근데 이 특수 업무 지원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연구라든지 어쨌든 이 공적 업무에 관련해서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이고 이 헌법재판관에게 어떤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은 전혀 아닌가 봐요. 근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이 지금 아마 이동읍 후보자 개인 통장으로 그냥 곧바로 입금시켜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렸다. 개인 보험비가 나간다든지 카드를 결제했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누차 이제 국회 청문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 청문회에서 지금 자체 조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또 항공사에 대해서 아까 본인이 제출을 안 하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오후에라도 2시까지 제출해달라 하니까 하다가 검토해보겠다 하다가 질타를 받았죠. 질타를 받고 이랬는데 강제권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그냥 조사를 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회 청문회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은 이제 세무라든지 병역, 전과 관계에 관련된 서류를 서류는 기본적으로 받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는 단지 경고 조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어떤 불리한 이렇게 여당 쪽에서 이렇게 안 주고 버틴다. 이랬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오전에 질타한 바로 그 내용인데 세부적인 검증 사항들은 당사자가 제출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기업 관련된 부분, 그냥 항공사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과 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체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론에 한참 문제가 됐지만 대기업 재벌 2세, 3세들 골목상권 관련된 청문회에 국회에 출석하라 그랬는데 그냥 다 해외로 그냥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사실 이분들한테 벌금 300만 원 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중요한 것을 어떤 심사하는 기관인데 이 헌법재판소장만 해도 대한민국의 오부 요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장의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도덕성, 자질성 문제의 심사의 전제가 되는 자료를 인사청문위원들이 받을 수조차도 없는 것이 현재의 국회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신속하게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장은 뭐 당연한 거겠고요. 고위 공직자에게는 당연히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또 하나 뭐 위법상인 것도 뭐 일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위장 전입도 그렇고 뭐 증여세 탈루 의혹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송파구 장지동에 살면서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근데 대신 그때 당시에 분양받는 조건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여만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실거주를 안 하거나 주민등록이 이렇게 전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장 전입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동욱 후보자 같은 경우 조금 뭐 자녀 교육 목적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별반 그렇게 납득은 가지 않고 어쨌든 위장 전입 사실 자체는 시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아마 후원금을 제공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그 부분이 전에 이제 그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에 이제 후원금 이렇게 지급했던 혐의로 해서 아마 기소돼서 벌금도 상당히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재산 증식 의혹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아마 총 한 6억 정도의 예금이 증가가 됐는데 아마 그 돈이 월급을 급여로 받은 돈의 거의 전액이 그냥 증가를 받았는데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 갔냐? 생활비 또 자녀들 또 외국에 유학 보낸 비용 뭐 이런 등등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데 뭐 퇴직금 받은 돈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부의금 받은 돈 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뭐 집 한 돈 뭐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 또 자녀들한테 매달 250만 원씩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제 들어봤는데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자녀들한테 한 달에 250만 원씩 매달 지원을 받는데 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가지고 자녀들 앞으로 이렇게 통장이 돼서 그게 지금 증여세 탈루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는데 자녀들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준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좀 냉정하게 조사권을 가지고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냉철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회의원 지금 12분이 돌아가면서 이틀 동안 한 분이 시간 제한을 놓고 이렇게 물어보고 본인이 제출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본인의 해명 자료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청문회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권력 비리다 이렇게 지금 야권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야권에서 반대를 했었던 거는 보수적인 판결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이제 처음 시작이 됐던 것이 BBK 특검법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BBK 검찰 수사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근데 그 BBK 특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이 제청이 됐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이 BBK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당선인을 수사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이래서 합헌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이동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BBK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유일하게 지금 위헌 결정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욱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일종의 보훈 인사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논란이 촉발됐던 것인데 지금 상당 정도의 이동욱 후보자가 결정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제도가 좀 변화가 되고 이렇게 인권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반대의 대척점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 사건에 있어서 전기통신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이 위헌이다 했는데 이동욱 재판관 같은 경우는 합헌이다 그랬고 야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다 그랬는데 이동욱 재판관 같은 경우는 합헌이다 그랬고 또 뭐 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이 국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동욱 재판관은 합헌이다. 합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결정의 패턴들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평이나 이 합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이렇게 말의 질서를 잡아가는 이런 관계인데 이 본인 자체가 어떤 사상의 극단, 이념의 극단에 서 있다 보면은 재판관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과연 쉽게 승복해서 따라오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상 후보로서의 어떤 이념적 좌표 또 태도에 있어서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뭐 후보자는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나왔겠지만 뭐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여론은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본회의 상정도 24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6년 전에 지금 전현숙 재판관 같은 경우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하고도 본회의에 지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그냥 본회의에 넘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지명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거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현숙 재판관이 사법연수원 동기 동창생이다. 그리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코드 인사다. 그래서 철회를 하는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현숙 재판 같은 경우 이런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어떤 결정에 있어서 어떤 인연적 극단성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대통령하고 친하기 때문에 지금 철회를 해라 이런 논지가 주류였는데 네. 그런 과거의 어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현 대통령께서 빨리 좀 철회를 하시든지 물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본인도 지금 불거진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엔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실로 밝혀져서 자진 사퇴하면 현재 헌법재판관의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장 공석인 상태로 가게 됩니다. 아, 헌법재판관도 사퇴를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이미 이제 임기가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이동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얘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